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린이날부터 쉬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나섰나봐요. 그래서 주말 동안 고속도로에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봄바람을 쐬면서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좋은데요. 그런데 이 자산시장은 여전히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3.39, 또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잠깐 XRP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포탐욕 지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공포탐욕 지수를 보니까 지금 극도인 공포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11포인트로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제 18로 돼서 그간 그래도 계속 20포인트 위를 유지하다가 어제 18포인트로 이제 20포인트 선이 무너졌는데, 오늘은 더 떨어져가지고 11포인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언제 기준으로 지금 계속 바뀌냐면요, 매일 아침 9시 기준으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반 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11포인트라서 다음 바뀌는 시간은 이제 12시간 30분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1포인트인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5월 9일인 현재 시점이 11포인트고, 이때가 이 지금 11포인트가 언제였었냐면은 1월 8일날 이 공포탐욕 지수가 10포인트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1월 말 정도쯤에 뭐 수치가 뭐 11도 있고 13도 있고 뭐 12도 있고 해서 지금 1월 말, 올 초에 1월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의 수치하고 비슷하게 지금 공포탐욕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올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공포탐욕 지수가 거의 이제 10포인트대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가격대와 이 비슷한 공포탐욕 지수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붙고 또 누구나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33,700불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34,000불을 회복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상승 채널을 좀 다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플 역시 주말 동안에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750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큰 삼각 수렴 안에 지금 거의 하단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하단의 지지선을 깨주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삼각 수렴 끝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이 지지선을 깨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선을 봤을 때 아직 선이 맞닿아 있지 않는데 이 선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제 73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갈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은 170원 초반대까지 다시 떨어진 상황이고요. 새벽에는 169원까지도 찍었어요. 그래서 갈라 역시도 서서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라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0.13달러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가 언제냐면 작년에 갈라가 9월 달에 상장을 하고 얼마 뒤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점 대비해서 갈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의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9월에 상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폭등했을 때 그 가격대에 현재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엄청난 이 대폭발을 했었으니까 이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상장하고 얼마 뒤에 폭등이 왔을 때 그 가격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도 꽤 많은 하락을 지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날 이 나스닥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5%가 빠졌다가 금요일날에는 그 전날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좀 했는데,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오히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도 지금 현재 10시 38분인 이 시간에 거의 마이너스 1%로 시장은 더 빠지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빠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9일 이 러시아의 전승절인 날이에요. 이 전승절이 뭐냐면 예전에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가 이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기념으로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전승절을 매년 5월 9일에 기념하고 있어서 이날에 맞춰서 뭐 열병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전쟁에 있어서 좀 특별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종전이 된다 아니면은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사에는 뭐 휴전 대 종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휴전 대 종전이 아니라 뭐 휴전 종전 대 지속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방이 지금 보기로는 푸틴이 이 전승절에 맞춰서 전면전을 선언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더 확대시킨다라는 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교황을 만났는데 그때는 이 9일 이 전승절에 맞춰가지고 전쟁을 끝나려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흐름을 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뭐 휴전이나 종전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오히려 전면전을 선포를 할지 안 할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러시아 정부도 전면전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이 5월 9일 전승절인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이슈 없이 그냥 흘러갈 것 같고, 오히려 이 5월 11일 이날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5월 11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해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PC라는 지수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PI는 통상 월 초에 발표를 하고 이 PC는 통상적으로 월 말쯤에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5월 11일 날 이제 4월 달에 CP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왜 이날이 변동성이 예상이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예측 지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측 지수가 보시게 되면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조금씩 상승을 해와가지고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8.4%의 이 물가 상승이 예측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는 8.5로 했으니까 이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측하는 지수는 이제 8.1%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던 것을 정점을 지난달로 찍고 이제 약간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예측치대로 지난달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이 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측치를 뒤집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한다면 시장은 더 크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월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이거든요. 이 날에 이 CPI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매 달마다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바람으로는 정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뭐 중국도 계속 봉쇄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적인 환경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 4년 주기 하락장 올해도 반복되나, 긴축과 맞물려 연초 대비 26.5% 하락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흥미로운 요 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비트코인이 2010년도에 처음 나와서 현재까지의 상승률 또 하락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가 나왔는데, 2010년도에 처음 나와서 거의 9,900%의 상승을 이 한 해 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초창기에는 뭐 1473%, 186%, 뭐 5507%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마이너스 58%의 하락을 한 해 동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래도 초창기에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놨다고 한 분들이 아마 2017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때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 연말쯤에 막 버블이 일고 2018년도에 엄청난 하락이 또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봤을 때 13,000불까지 갔다가 3,600불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73%까지 이런 폭락하는 장을 2018년도에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처음 반감기가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반감기가 있고 나서
그 반감기가 있던 해와 그 두 번째 해는 이렇게 큰 상승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다시 4년 뒤인 2016년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 반감기가 있었던 해와 그 다음 해까지 큰 상승을 보이다가 그 뒤로 또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2016년 이후로 또 4년 뒤인 2020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던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해인 2020년도에 이 300%라는 상승이 있었고 또 그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쳐서 상승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본다면 이 올해가 이제 하락장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 표는 아마 뭐 3월달 정도쯤에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13% 하락했다고 나오지만 지금 가격은 4만 1000불이 아니라 3만 뭐 400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3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는 이런 4년 주기가 지난 4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수용이 크게 늘어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 긴축이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시점이 맞지만 이것이 올해가 하락이 될지 아니면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사이클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지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의 마무리도 이 4년 주기 폭락이란 과거의 경험을 이겨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좀 악조건으로 보여져요. 지금 뭐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보면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안 좋은데 또 그거에 맞물려 이 비트코인 사이클 역시도 이 표로 봤을 때는 올해나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이 사이클대로라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흔들리실 겁니다. 제 댓글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댓글을 달아주신 로잉드 님이 계셨어요.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이신데 오랜만에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몇 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박살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장 몇 년 안에 불장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다음 반감기 때 봬요. 저는 이만 현금화합니다. 리플 지금 200원, 300원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차트입니다. 저는 현금 들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회는 분명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오질 않습니다.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코인 들고 인내하듯이요. 저는 다시 저점 잡으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로잉드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뭐 댓글로 봐서는 지금 다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저점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사고팔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어느 순간에 이 포모를 견디질 못하고 결과적으로 개수를 잃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투자 전략인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수량에 집중하고 저점이 올 때마다 계속 수량을 늘려나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느끼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이것을 내 투자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것은 되게 외로운 싸움이고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원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것이 가장 큰 수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하는 이 장기 투자예요.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의 말씀 중에 또 공통점인 것이 하나가 그래도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비트코인 1억 원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방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10만 달러나 1억 원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나 시장은 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투자하는 이 방법이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지 이 투자의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 투자 그림 중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시고 내가 진짜 이 시장을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더 반토막이 나도 제 원칙은 끝까지 지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